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이번 시간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 검찰이 도대체 이 언론을 어떤 식으로 악용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방심위, 아하. 선방심위 이곳의 문제점들을 오늘 총망라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출발해 봅니다. 언론. 자, 검찰이 언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악용하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칠 뿐입니다. 예. 이분 아직까지 사회에 나와 있군요. JTBC에서 뉴스타파로 옮긴 봉지욱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봉지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이팅! 제가 만약에 이제 그 검찰이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판사 앞에 가서 받잖아요. 예. 네. 그때 제가 얘기하려고요. 이 모든 사건의 배우는 매불쇼의 최욱이다. 아, 뭐야? 갑자기 뭐야? 왜 그래? 갑자기? 아니 나올 때마다 자꾸 구속 얘기를 하시네. 아니, 왜 구속되는 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안 말아줘. 저 혼자 안 되죠. 전 최욱을 물고 들어갈 겁니다.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나 진짜 시꺼맸네. 그 이상한 분이네. 왜냐면 검찰이 지금 그걸 바라고 있어요. 누구냐? 네가 누구랑 손잡았냐? 뭐 이걸 바라고 있는데 그 최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왜 저러는 거야? 개연성 전혀 없어 왜 보이는데. 저래? 너무 무섭잖아. 시작부터 왜 그래요? 망가졌네. 네. 우경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시꺼맸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이분은 KBS 네. 박민 사장이랑은 한솥밥을 내가 먹을 수 없다 해서 KBS 정규직을 박차고 나와서 나왔어요? 나와서 박민이랑 한솥밥 먹지 않겠다고 외쳤는데 나와서 진짜 밥을 못 먹고 있어. 지금 너무 배고파. 이분 KBS에 진짜 정말 인재였거든. 그만두면 왜 다 일로 와? 아니, 이분은 뭐 취재에서도 그야말로 진짜 많은 성과를 냈고 네. 그리고 앵커로도 굉장히 아주 역량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때려쳐. 난 너무 놀랐잖아. 이 젊은 사람이 때려쳐가지고. 근데 나와가지고 박민이랑 한솥밥도 못 먹지만 실제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굶고 있어요. 예, 이재석 전 KBS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아이고, 뭐 어떻게 지내는 거야? 이분 아주 멀끔하고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KBS인데. 굶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뭐 해서요? 예, 너무 과장하지 마시고. 아니, 뭐 해서 먹고 예, 살아요? 여기저기 뭐 방송은 간헐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더 자주 나가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희망이 있는 삶이군요. 제가 뭐 배운 게 방송이니까 네. 방송쟁이니까 네. 방송을 계속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뭐가 약속이 돼 있는 게 좀 뭐가 있다. 있긴 있나 보다. 저를 지지하실 건 없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뭐가 있긴 있나 뭐 보다. 있네. 야, 그래도. 다행이다, 야. 굶진 않겠어. 다행이야. 네. 자, 그리고 이분은 미디어 오늘에서 네. 대한민국 언론을 취재했던 분이죠. 민동기 민동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동기동기 민동기 기자. 네. 약체팀이 아닙니다. 맞네. 약질 쪽에 있었구나.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룰 게 많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못 다룰 것 같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봉지욱 기자님. 나 진짜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우리 기자님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실수를 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뭐 실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지금 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해가지고 지금 5개 언론사와 뭐 10여 명의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부산저축은행 네, 수산무마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그때 보도죠. 윤석열 주인 검사가 네.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을 네. 봐준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를 한 매체들과 기자들이에요. 네. 근데 지난해 이제 9월 7일에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발족을 하고 그 이후에 몇 달 있다가 어떤 분이 그러니까 복수의 여러분이 야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말이야 정치권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뉴스타파가 아니라 너 잡으려고 그런 거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네, 예, 아니 근데 그 신앙님 인터뷰는 그렇죠. 뉴스타파 건이고 당시에는 그렇죠. 우리 기자님은 뉴스타파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JTBC에서 보도한 예. 건데 네. 이 사건의 시작이 너 때문이래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오 진짜? 네, 그래가지고 좀 그래갖고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왜? 뉴스타파 같이 했는데 이러면서 했는데 왜? 아니나 다를까 이 상황이 한 6개월 지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지난해 그 10월 31일에 MBC 신장식의 뉴스아이킥에 출연한 거를 법정 제재를 내렸어요. 네. 주의 제재를 내렸는데 그 기사를 쓰면서 저는 JTBC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뉴스타파의 보도,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를 제가 한 걸로 모든 언론이 제가 보니까 경향신문 빼고는 다 그렇게 썼어요. 경향신문 기자들도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긴 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매체들 특히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봉지욱이 뉴스타파에서 저 보도를 했다. 근데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잖아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봉지욱 기자가 MBC의 뉴스 하이킥의 프로그램에 나갔어. 그런데 그 나갔던 그 방송이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어. 네. 근데 그 내용을 기사를 썼을 거 아니에요. 법정 제재는 기사거리가 받았다? 되니까. 그 헤드라인 혹시 있어요? 그 헤드라인 잠깐 좀 볼게요. 아 없어? 아 이건 헤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헤드라인이 뭐라고 나왔냐면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기자 출연. MBC 라디오 법정 제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기자가 아니야. 그걸 뭐 알아보지도 않고 쓴 거네? 근데 이 사람이 출연을 했는데 엉뚱한 헤드라인을 써서 보도가 됐다 이거야. 그래서 사실은 뭐 실수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매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은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와 상의를 해서 뉴스타파와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다 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연합뉴스와 KBS 상대로 조정 신청 언론 그 제소를 했어요. 네. 제소를 해서 이제 그 정정을 했죠. 연합뉴스와 KBS가 정정을 정정을 했는데 했고, 네. 두 가지를 했어요. 뭐 그 김만배 인터뷰를 보도한 기자 그건 뭐 명백한 거니까 자체적으로 바꿨고 네.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모든 언론이 허위 인터뷰라고 단정을 하면서 맞아. 기사를 그게 써요. 제일 웃겨 나는. 지금 검찰이 알겠다. 수사를 기소도 어. 못한 상태인데 네. 허위 인터뷰 의혹에서 의혹을 빼버려요. 빼버려. 그거 진짜 이렇게 되면 문제야. 사람들이 봤을 때 뉴스타파 봉지욱 저거는 저거 허위 인터뷰 내보낸 네. 놈이네 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언론 중에 제소를 했고 중재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법원 판결도 안 났는데 그래서 KBS와 연합뉴스를 상대로 고쳐라. 네. 예, 그렇게 조정이 됐죠. 근데 이거는 아무튼 의도가 있는 실수라고 보신다는 거군요. 의도라기보다는 기자들이 그냥 그때 당시 이제 방심위에 그 이정옥 심의위원이 있어요. 여권 추천 KBS 기자 출신이신 분. 그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봉지욱이 이거 뉴스에 나가가지고 김만배 인터뷰 지가 보도한 것처럼 제가 보도한 것처럼 이정옥 의원이 발언을 하니까 이걸 그 받아 쓴 기자들은 그냥 받아 쓴 거죠. 저 말을. 봉지욱이 한 거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나갔던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어보거나 하질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뭐 그 헤드라인이 있으면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진짜 너무 기본적인 사실을 틀린 그런 보도거든요. 네.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기자는 뉴스타파 기자. 이분은 JTBC에 있었던 기자. 이거 기본적인 건데 그런 네. 것도 안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검찰이 네. 언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 뉴스타파를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뉴스타파의 구성원들을 참고인으로 검찰이 막 불렀어요. 뉴스타파 기자들을 참고인으로 네. 막 부르고 그러니까 있어요. 뭐 편집도 한 친구도 있고 촬영 촬영한 친구도 있고 여러 기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네. 법정에 네, 아니 검찰에서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와라. 참고인 했더니 저희가 조사, 안 예. 갔죠 당연히. 저희는 뭐 이거에 대해서 허위 보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실한 보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에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형사소송법 221조에 그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 전에 참고인으로 안 나오니까 왜 불러다가 법정에 세워서 증인석에서 신문을 하는 이거 새로운 기법입니다. 이거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모르는 기법이에요. 신종 수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네.
근데 법원이 이걸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있는 제도는 맞고 예, 있는 제도인데 사실상 그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제도인데 하여튼 검찰이 불러서 예. 참고인데 이 조항의 취지는 뭐냐면 이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진실이나 뭐 이런 걸 알만한 핵심 인물을 부르게 돼 있는데 네. 이뭐 카메라 촬영 단순하게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이 핵심 인물은 아니잖아요.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도 없고 제작 내막을 알지도 못해요. 편집회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굳이 이거를 법정에 불러다가 누구를 불렀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저희 저 카메라 기자와 촬영 기자 일단 2명을 불렀고 지금 네. 줄줄이 계속 대기가 돼 있습니다. 카메라 기자와 촬영 기자를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내막을 알지도 못하는 촬영 기자, 카메라 기자를 법정에 검찰이 불렀다. 그러니까 법정이란 거는 공개 재판이잖아요. 불렀던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검찰의 수사를 공개적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 검찰청 안에서 사실은 그거는 이제 검사가 딱 피의자나 참고인 데리고만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거를 법정에 공개된 법정에서 세워다 놓고 또 그 법정의 증인석은 그 뭐랄까요 그 위증하면 또 바로 뭐 이렇게 처벌을 받잖아요. 네. 엄청난 부담이 있는데 이 사건과 관계도 별 관계도 없는 분들을 거기다 세웠을 때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저희 기자들이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분들이 모르는 질문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네, 것들을 당연히 알 수 없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최욱 뭐 앵커가 네. 지난주에 누구누구랑 밥을 먹었는데 저보러 물어보는 거죠. 제가 증인석에 섰는데 이거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모르죠.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가 나는 문자나 텔레그램 내역이랄지 이런 것들을 너 알고 있어? 그럼 당연히 모른다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질문을 그 방청하는 기자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질문이 네. 법정 안에 있는 기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렇죠. 마음에서 엉뚱한 사람을 앉혀놓고 그 질문을 계속 해댔다. 공식적인 언론에 흘려주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예를 그 들면- 질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내용이에요? 신학님 저희 전문위원이 김만배와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만났을 때 뭐 한 얘기들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 보도하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김용진 대표한테. 근데 그때 당시에 김만배가 그냥 막 설명을 하면서 신학님 그 위원회 노트에 김만배가 이렇게 막 메모를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김용진 대표가 그 노트 안에 윤석열이 있냐? 그랬더니 윤석열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진 대표가 아깝네 이런 거예요. 아깝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내용은 야 뉴스타파 니네가 민주당한테 저 자료 받고 짜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그럼 김용진 대표가 그 보도 나가기 전날 대화인데 이걸 윤석열 이거 보도 나갈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미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대표니까. 보도 나기 전날에 김용진 대표는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녹취록에는 있는데 노트에는 없어요 윤석열이 글자가. 그 대화예요. 근데 검찰은 그거를 불러주니까 아깝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 여러분 보셨죠? 이 뉴스타파라는 놈들이요 윤석열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했던 놈들입니다. 윤석열 없으니까 아깝네 하는 놈들이에요라는 거를 이미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엉뚱한 사람을 법정에 앉혀놓고 그 질문을 계속해서 했다. 네. 망신주기네. 그러니까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 그 논두렁 시계 사건 있었잖아요. 네. SBS가 보도했습니다. 논두렁 시계를 뇌물로 받아가지고 논두렁이 버렸다. 뇌물로 받은 시계를 네, 검찰이 이걸 언론에 흘려줬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인규 그 전 당시 대검중수부장 책에 보면 어찌 됐든 노무현 대통령은 불구속 수사를 하되 망신은 줘야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성을 무너뜨려야겠다. 그런 게 그 검찰의 수사 기법이잖아요. 대검중수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고 하나 변했다면 세련되게 공식적인 법정에서 우리 공식적으로 흘려줄게. 이거는 뭐 불법은 아니니까. 네, 흘려준 거죠. 예를 들면 거기서 흘렸고 거기에서 흘린 걸 통해서 기사들이 작성한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가지는 아예 저희가 하지도 않은 말을 또 했다고 검찰이 질문한 게 뭐냐면 네. 한상진 기자가 3월 6일에 이제 대선 3일 전에 그 보도를 했잖아요.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네. 했는데 검찰이 이제 저희 편집 기자한테 한상진 기자가 그냥 자기 아는 지인하고
나는 문자예요. 지인한테 문자가 왔을 거 아니에요. 아는 지인하고 나눈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합니다. 그렇죠. 한상진 기자의 폰 안에 있는 거잖아요. 폰 안에 뭐라고 하냐면 한상진 기자의 지인이 예쁜 짓 했네 이런 거예요.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 지인이 민주당 지지자래요. 이재명 지지자. 그럼 이재명 지지자 입장에서는 좋아할 거 아닙니까? 좋아하지. 그럼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 예쁜 짓 했네 그랬더니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 잡아야죠.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실제 문자를 봤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근데 검찰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완전 이게 한상진 기자를 양아치를 만드는 거죠. 내가 한 건 했습니다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 없는 내용을 있다고 그러니까 하면서 실제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검찰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네. 한상진 기자가 포렌식하고 폰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폰 안에 있거든요 문자가. 네. 저도 그래서 평소에 그런 그 단어를 쓰는 기자 그 한상진 기자가 아니에요. 네네.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야 이건 내가 찾아봤는데 네. 난 그런 단어를 쓰지도 않고 이상해서 봤는데 한 건 했습니다가 없는데 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기자가 당연히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고 판사도 그래요. 그걸 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한상진 기자 문자를 아니, 판사가 당연하지. 제지를 했네. 계속 제지를 하는데도 계속 물어봐요. 와.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편집 기자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검사가 또 뭐라 물어보냐면 아니 그렇다면 평소에 한상진이 당신들한테 윤석열을 잡아야지 우리 한 건 했어 이런 얘기 한 적 없어? 유치하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한상진 기자의 휴대전화에 나온 내용이야. 100번 양보해서 네네.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그거를 일단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 알아? 거라는 생각도 할 수가 없어. 그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럽고 심지어 한 건 했습니다라는 말 자체는 하지도 않은 없고. 거를 했어.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저는 세 번째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기자들이 앉아 있는 그 기자들이 이 기사를 써갖고 내보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기자들은 이 상황을 알 거 아니야?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걸 질문하고 있고 저 검사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걸 알 텐데 네. 이걸 그대로 보도를 해? 나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어떻소? 아니 그 동료 기자들 이거 한번 한마디 해주소. 이 타이밍에 이제 저한테 질문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잠깐만 네. 앞서 지금 봉 기자가 언급한 내용 와. 중에서 좀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례적인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네. 검찰이 다수의 기자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첫째. 네. 둘째는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김용진 대표나 한상진 기자의 어떤 발언들이 나왔죠. 아깝네 발언이라든가 윤석열 잡아야죠라는 발언을 통해서 네. 이걸 기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겠죠. 검찰은. 네. 그런데 이런 표현은 탐사보도 기자나 어떤 고발 기사를 쓰는 기자들 사이에서 사담 차원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을 굳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면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네. 우리가 사담 차원에서 네. 스케일이 큰 고발 대상을 우리가 고발 보도를 할 때는 네. 한 건 했구나. 네. 너 정말 터트렸구나. 뭐 이런 표현들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차원으로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데 네. 검찰 입장에선 이것을 다수의 기자들한테 흘리면 헤드라인에 이 표현들이 뽑히겠구나. 그러면 부정적인 인식과 그렇지. 이미지가 뉴스타파 기자들에게 씌워지겠구나. 네. 이런 판단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당 출입 기자가 있어. 이 사람은 심지어 이재명 대표 지지할 수도 있어.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내가 의혹 보도를 했어. 대박이 났어. 그러면 한 건 했네. 말할 수 있잖아.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할 수 있잖아. 예, 그리고 검찰의 자가당착도 있는데 아까 봉 기자가 잠깐 언급했는데 아깝네라는 표현을 뉴스타파 대표가 했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기획된 게 아니죠. 검찰의 시각은 지금 뉴스타파가 처음부터 그렇죠. 착착착 기획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무언가 명예훼손하고 떨어뜨리기 위해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네. 아깝네라는 표현 자체는 검찰의 시각 자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자가당착적인 표현 그렇습니다. 일면을 네네. 보여주고 있다는 네. 것이고 그래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기자들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라고 저에게 물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어찌됐건 공식화된 언어들이 이렇게 막 쏟아질 때 그것을 일단은 기사화시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을 통해서 현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의도가 뻔히 보이고 네.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다 그걸 느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별도의 기사를 좀 써야죠. 그렇지. 별도의 분석 기사를 통해서 검찰이 왜 이런 언론 플레이적인 행태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을 왜 하고 있는가? 네. 이 부분을 별도의 분석 기사를 통해서 쓴다든가 네. 아니면
뉴스타파의 입장을 조금 더 풍성하게 반론을 받아준다라든가 네. 이런 형태로 기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냥 현상에서 벌어진 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그치는 네.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받아쓰는 보도는 나온 거는 저도 확인해서 아는데 방금 말씀하고 지적하신 대로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 기사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조금 뉴시스 같은 경우는 조금 검찰이 너무 흘려주는거나 그래갖고 자기들은 조금 생각을 해서 정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아니 보도상으로 기사가 없다고 봐야죠. 저희가 얘기를 했고 이제 지금 이 현장에서는 저희 한상진 기자가 앉아 있었어요. 현장에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장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한 건 했다는 건 제가 볼 때 검찰이 한 건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 한 건 했어 지금 한 건 물었어 건수 물었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러니까 이 문자를 검찰이 증거로서 포렌식에서 채택을 못 가져갔어요. 수사관이 보기만 제가 볼 때 그 수사관 엄청 깨졌을 겁니다 검사한테. 야 근데 저는 없다잖아 한 건 했습니다 없다잖아. 약간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네, 잠깐 그때 당시에 어떤 보도가 났는지 잠깐 좀 그래, 볼게요. 보시죠. 네. 뭐 안 보이게 이렇게 보여줘. 야, 씨, 너나 보이지 이놈아. 계속 이거 보자고 하는데 뭐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뭐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네. 문자 내용이 나왔다. 그 문자 내용은 이러하다. 이런 취지죠. 거의 다 그러니까 똑같네요. 뉴스타파 기자가 이렇게 불순하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동기동기 그러니까 민동기 기자님. 생각이 조금 다른 게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나 혹은 그 기자들의 1차적인 어떤 그런 기사를 받아본 데스크가 분명히 그 내용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검찰의 의도가 뭔지를 알 수도 있었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아예 모를 수도 있다고 봐요. 왜요? 그러니까 워낙에 받아쓰는데 익숙한 어떤 기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거를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뉴스타파라든가 여기 계신 이제 봉지욱 기자라든가 네. 한상진 기자라든가 네. 혹은 지금 KBS 나온 최경영 기자라든가 네. 이런 기자들에 대해서 일선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기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바이어스가 심합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히 편파적이고 정말로 이게 무슨 검찰이 흘려서 그거를 그냥 알면서도 쓰는 게 아니라 네네. 정말로 기사를 쓰는 기자 중에는 뉴스타파는 편파적인 매체. 대체적 기자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바이어스를 가지고 쓰는 기자들도 저는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속된 표현으로 이제 확신범이다. 그렇죠. 안 그러면 허위 인터뷰라는 그런 제목이 지속적으로 나가거든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이런 제목이 계속 나가는 거는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뉴스타파라는 매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언론들의 어떤 강한 편견이 그런 기사나 제목에도 작용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은 검찰발 기사는 사실에 가깝다라고 실제로 느끼고 그렇죠. 검찰을 뉴스타파발 보도는 뭔가 얘네들은 좀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애들이야. 네. 편파적인 애들이야. 그래서 진실에 가깝지 않은 애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저는 KBS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여러 명 봤고요. 많이 봤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KBS 기자 중에 막 최경 기자, 저 사람 막 이상해 막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많이 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언론 종사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뉴스타파나 어떤 특정 기자에 대한 어떤 호불호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검증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마 기자들 생각은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화된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 일단 기자들의 1차 책무인데 그것에 우리는 충실했을 따름인데 그 이상의 어떤 분석성 문장을 쓴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기도 부담스럽고 거기에는 어떤 기자의 해석이 들어가는 영역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법정에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건 알지만 네. 그래도 법정에서 오간 언어들을 그대로 옮기는 것에 충실했을 따름이다라고 아마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기자 스스로가 자신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격화시키는 인식이죠. 제가 약간만 젠체를 하면 네. 요즘 학계나 저널리즘계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언어 가운데 하나는 맥락 저널리즘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에 파편화된 사실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실들을 나열하고 현상만을 전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실과 사실 사이에 어떤 맥락을 해석해주고 전달해주는 것이 저널리즘의 책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논의가 이제 많이 퍼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맥락 저널리즘이 대한민국에는 잘 보이지가 않는 거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맥락 저널리즘이 결여돼 있다라는 것을 명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 배운 젊은이라 그런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네. 이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야, 이렇게 아는 척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아니, 말을 조리 있게 잘하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끝인가요? 방심이랑 선방심 얘기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솔직히 말하면 메인 테마였는데 요거는 오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하려고 부른 거 알아요. 내가 그래서 부른 것도 알아요. 그게 나예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지금. 너무 안 좋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최일선에서 바로 탄압받는 기자들은 얼마나 화가 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영수회담에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언론을 장악하는 방법은 알지만 하지 않는다. 안 해요. 예,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전 그 말이 굉장히 섬뜩하더라고요. 고마워해야 언론을 될것 장악하는 방법이 있나요? 전 그 말 자체 그런 머릿속에서 그 말에 조합을 한다는 게 언론은 장악할 수도 있는데 나 방법도 아는데 내가 안 하는 거야. 봐준다 이거지.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알아서들 잘하고 있네. 그렇게 보는구나. 유일인 방심위원장 엄청 잘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내가 시킨 건 아니고 알아서 하는 거야 라는 의미인지. 그리고 말 자체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기자들 수사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예. 언론에 그렇게 대대적 대서특필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 모른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의 피해자 누굽니까?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수사의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명예훼손건이니까 본인 사건이에요, 예, 본인 지금. 사건이에요. 본인 사건을 모른다고 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네.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저는 그게 의도적인 거짓말일 거라고 보고 만약에 모른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대통령이 뭐 뉴스도 안 보는구나. 아니 본인이 피해자예요. 그리고 자기 사건인데 예, 그리고 예. 자기가 이제 검찰에 어떻게든 이 기자들과 언론사를 처벌해야 할지 말지를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 그 검찰 물어보지도 않고 있잖아요. 네. 저는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수사를 6개월 넘게 받고 있는 입장에서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은 뭐 모르는 사건이라고 그러고. 네. 그래갖고 저는 머릿속에 언론 장악 방법을 안다? 어떻게 하지? 이게 무슨 방법이 있지? 예리했다 방금. 나는 이제 언론 장악 방법을 알지만 내가 그 방법을 안 쓴다. 너네 진짜 고마워해라. 봐주고 있다. 내가 진짜 고마워해야 돼. 나는 요렇게 생각했는데 네네네. 언론 장악하는 방법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굳이 쓸 필요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다. 요렇게 또 해석을 하시네.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무섭네요, 나중에 아무튼. 따로 뭐 깊이 한번 얘기해볼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네. 방심위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없애야 돼. 단기, 중기, 장기 플랜이 있는데요. 네. 저는 정말 단기적으로 네. 객관성, 공정성 조항 있잖아요. 네. 이건 빨리 폐지시켜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조항이에요. 기자님. 네. 그거는 오늘 할 거를 다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만 해도 1시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거 한번 다시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중대한 이슈입니다. 네. 네.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미안합니다 내가. 그러나 예. 아까 그 뉴스타파 관련해서 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끝까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네. 아무튼 힘내시고 네. 뭐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그 입에서 제 이름은 거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